네, 또 업적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업적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업적 평가 결과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제 고성과자가 이제 높은 급여 인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설계만 된다면은 업적급 방식은 이제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과와 보상 사이에 이제 강력한 연결 관계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이제 시간급을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업적급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공공 영역으로도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병원 시스템에서 이제 의사들이 얼마나 비용을 낮추고 환자 만족을 높였고 또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평가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업적급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좀 여겨져서 이 사용을 좀 중단시키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 연간 평가하고 이제 급여 인상이 몇 달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의 그 동기부여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방식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업적급을 유지하는 그 조직에서도 이제 할당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 직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업적급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연간 성과 평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그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차별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차별하고도 좀 연결될 우려가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출신들의 그런 미국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낮은 성과 평가를 받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보다 뭐 높은 평가를 받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의 분포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가 벌어지더라라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이제 급여 인상의 가용 범위가 이제 개인의 성과와는 거의 상관없는 어떤 경제적 상황, 그런 또 뭐 다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이제 교육과 연구 영역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그 교수의 급여가 예를 들면 3억 원이에요. 3억 또 뭐 정도 인상됐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급여 인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수의 이제 급여가 예를 들면 막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뭐 평가를 받은 교수인데 진짜 뭐 연봉 인상이 된 게 뭐 겨우 막 한 3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왜 그랬을까를 따져 보면은 급여 인상이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제 재원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게 이제 인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생활비 증가, 뭐 보전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적급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교사들 중에서 이제 업적급 적용을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이제 동일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그런 연금급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세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유리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여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보상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최고 경영진한테만 사실은 적용됐던 게 이제 상여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계층의 직원들한테 이상적으로 좀 제공되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상여금의 어떤 인센티브 효과는 업적급 방식보다는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적급이 과거 성과를 기준을 좀 변화시키는 반해서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는 최근 성과에 의해서 이제 지급되기 때문인 거죠. 예, 업적급의 효과는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제 인상 크기는 상여금에 비해서 훨씬 작고요.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기업들은 이제 보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상여금을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좀 감시가 심할 때, 특히 이제 저 월스트리트 뭐 이런 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의 액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상여금은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라고 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인도에서 좀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전체 임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경영자 또는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잠재적 그 상여금 재원으로 이제 유보를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 케이스를 보면 이제 상여금의 어두운 측면도 보여주는데 이 제도는 이제 근로자의 급여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상여금의 어떤 생계를 의존하거나 상여금 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이럴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제 교수로서 이제 제이 로슈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상여금은 마치 해마다 당연 지급되는 소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뉴욕에서 이제 9,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제 키스펜사라는 곳에서는요, 이제 연간 상여금 그리고 소액의 어떤 그 업적급 인상을 좀 결합을 시켰고요. 여기 이제 인사 담당 부서장이 이제 일레인 와인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수정을 한 게 이제 그 권리 의식에서 이제 업적주의로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윤분배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윤분배제는 이제 기업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설계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윤을 보상으로 분배해서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이때 이제 제공되는 보상은 이제 직접 금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는 이제 주식 인수권을 좀 할당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뭐 연봉으로 1달러를 받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주식 인수권을 좀 제공을 받는데,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23억 달러라고 해요. 이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뭐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윤 분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이콥 루크 같은 경우는 이제 13살에 잔디 깎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동생이 이제 아이제이어 그리고 친구 마르셀, 이 사람들을 좀 고용해서 야드당의 이익을 좀 25%를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윤 분배제를 사용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수익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윤 분배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종업원의 헌신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이 이윤분배제 이제 우리 뭐 PS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좀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실제로 이거를 주는 회사는 뭐 삼성전자, 뭐 일부 사업부 이런 데서만 저는 좀 뭐 들은 바가 있고요. 조직 수준에서 이제 적용되는 이윤분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구성원의 어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심리적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좀 보고된 바가 있고요. 캐나다의 어떤 최근 연구를 보면 이윤 분배제가 다른 성과 보상 제도하고 함께 사용됐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공공 영역, 이런 쪽 같이 이익을 이렇게 뭐 추구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윤 분배제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제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혜택을 회사 차원에서 이제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지주제도, ESOP라고도 하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이 제도가 그 근로자의 만족과 혁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무 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주인 의식을 경험하는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종업원 지주 제도가 결근율을 좀 낮추거나 동기 수준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것은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했을 때 이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좀 제공받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것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야지 개인 수준의 성과 달성을 향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이 종업원 지주제도는 이제 비윤리적인 그 행동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익 제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익 제고를 위해서 이제 그 수익을 좀 막 경영자들이 그막 분식회계를 하거나 뭐 이럴 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모든 조직이 이런 종업원 지주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상황에서 종업원 지주제도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